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향기에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적은 건 당연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을 잘 팔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시기에 어떤 집들이 계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집이 좀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꿀팁인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집이 잘 안 팔려서 고민 중에 있으신 집주인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최근에는 집을 내어놨는데 보러 오는 손님이 한 팀도 없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집을 보러 안 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부동산에서는 요즘 손님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이사 처리되면 손님이 좀 덜 거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여기서 더 금액을 낮추면 집을 좀 보러 올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가격을 또 낮추기도 하지만 가격을 낮춰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1년 이상 집을 내어놓고 보러 오는 손님이 없어서 아예 집을 팔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매도 의뢰인분들도 많으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향기에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적은 건 당연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을 잘 팔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시기에 어떤 집들이 계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집이 좀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이 좋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가 되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두더라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방 실거래가가 이뤄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 절벽 상황에 매물이 많을 때는 집을 보러 오는 손님 자체가 아주 귀해요. 이렇게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집을 파셔야만 거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무조건 가격만 낮춰서 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낀 건 동일한 가격이라도 빨리 나갈 만한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매매 가격을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은지 그 판단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집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집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지 매수인들이 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실 때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들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무리 다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 가능한 금액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래가 성사되기도 어렵고, 요즘같이 매물이 많은 시기에는 집을 아예 보러 오지도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5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에 손님이 오셔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부동산 입장에서 50개의 물건을 다 보여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잘 선별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요즘엔 대부분의 부동산이 공동중개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본인에게 직접 매물을 내어준 집만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호가와 조건들을 잘 살펴서 매수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물건을 보여드려야지 계약 성사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손님에게 괜찮은 물건 몇 개만 딱 집어서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집을 보여준다고 막 20개씩 집을 보여주게 되면 진도 다 빠지고 대체 내가 무슨 집을 봤는지 사실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 5개 정도만 보여주더라도 사실 손님은 본인이 어떤 집들을 봤는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집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줘야 손님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물건과 조건, 내부 상태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개업소에서는 손님에게 집을 보여드려요. 그런데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물건 가격은 로얄층과 저층부의 가격이 다르고 집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집과 다른 매물로 나온 집들을 놓고 객관적인 비교를 한번 잘 해봐야 돼요. 간혹 집을 내면서 본인의 집은 정말 좋다, 복이 있는 집이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잘 되었다 같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인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중개업자를 설득해봐야 사실 중개업자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개업자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좋은 집이어야지 팔기가 좋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대체로 매도인분들은 다들 본인이 사는 집의 안 좋은 점은 숨기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고 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고 부동산에서 말한 적당한 가격을 이제 정해서 매물을 내어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본인의 집을 팔면서 본인의 집이 얼마가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고 그리고 물건을 내놨다가는 부동산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팔았다가 너무 싸게 팔았다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집이 안 팔리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믿고 그냥 가격을 내기보다는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다른 물건들은 얼마의 가격이 나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적정한 가격을 판단해서 매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같은 아파트 단지라면 평수나 타입, 층수와 동, 그리고 동간거리나 단지 앞의 조경 상태, 집 내부 수리 상태와 같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고 정말 이 집이 나갈 만한 집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호가예요. 대부분의 실거래가는 호가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 실거래가나 호갱노드와 같은 실거래가 앱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수준이나 동향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면 현재의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급매물 형태로 매물을 내서 빨리 파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걸 급매라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집을 좋은 가격에 잘 파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 급매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잘 파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급매물들이 보이면 저 매물들이 안 나가는데 내 집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급매물들은 급한 대로 그 사람 먼저 팔라고 하시면 돼요. 급매물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가압류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다른 아파트에 입주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급하지 않은데 굳이 다른 급매물 가격에 내 아파트 가격을 맞춰야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급매물들이 아주 많이 쌓여있는 경우라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급매물과 비슷한 금액대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거래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매매 조건을 좀 매수하기가 좋게 만들어서 내시면 거래 가능성이 올라가요. 매매 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가격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체로 물건을 내실 때 매도 의뢰인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해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물을 내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아파트 가격을 낮게 내면 낮은 가격에 광고가 될 것이고, 그런 다른 집에서 그걸 보고 또 그에 맞춰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 제가 더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높게 매물을 내요. 손님이 그 집을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가격을 조금 조정해주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장이라면 물건이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입장에서 손님에게 확 밀어붙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3천만 원의 매물을 내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금액대에는 내 집과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모두들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부동산은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더 많이 조정이 될지는 시도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을 내실 때 중개업소에 내가 내는 호가에서 나는 얼마 정도의 조정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중개업소에서도 그 물건을 인지하고 좀 더 매수인에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꿀팁인데, 이거 알려드릴게요. 매물을 내실 때 딱 내가 원하는 가격을 결정을 해서 물건을 내고, 부동산에는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가격을 조정해 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들은 다 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나는 그냥 5억 1천만 원의 매물을 내고 더 이상 조정해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중개업소에서는 이 물건이 여기서 가격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손님이 붙었을 때 부동산에서는 이 물건 가격이 다른 물건보다 금액적으로 저렴하다고 브리핑을 하게 되고,
마음에 들면 좀 더 가격 내고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물건 위주로 브리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의 장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물건이 마음에 들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해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에서는 다른 5억 3천만 원에 나온 물건도 5억 1천만 원이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일단 손님에게는 5억 3천만 원으로 브리핑을 하고 마음에 들면 그 이후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5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 물건은 거기서 더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을 보여드리고 손님에게 그 물건을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드릴 때는 어느 집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지는 사실 부동산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단지에서 한 5개 정도의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집이 나갈 것 같은지 다 예상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계약이 될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예상한 그대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5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을 손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방금 집을 보고 오신 손님이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거 조금 조정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조정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는 멘붕이 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조정해 줄 것 같았는데 하나도 조정이 안 되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이미 이 집이 가장 좋다고 다 브리핑을 한 상황이고 이제 와서 다른 집이 더 좋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거기서 손님이 그럼 그냥 안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계약금 쏠게요. 그럼 제가 딱 100만원 빼드리겠습니다. 5억 900만원까지 더 이상 안 돼요. 그때 이미 매수인의 마음은 넘어온 거죠. 처음엔 가격이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던 집인데 조정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부동산에서는 또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적당한 이유를 찾아서 손님에게 말씀드리게 되죠. 그럼 손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가장 저렴하구나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매물을 내실 땐 본인 집의 적정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내 물건과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물건들의 가격과 컨디션을 잘 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셔야 되고요. 부동산이 일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하고 거래하셔야지 집을 잘 팔 수가 있어요. 다음 편에선 집이 잘 팔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매수인들이 좋아하는 매매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